살림의 여신. 안녕하세요. 살림 전문 리포터 곽재현입니다. 우리 맘스라디오 청취자분들과 살림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또 살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고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 살림의 여신을, 저 곽재현 리포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즘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이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저는 발에 땀이 많은 편이라서 발냄새가 심합니다. 발냄새 없애는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이것도 정말 남모르게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고민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준비했어요. 발냄새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네덜란드에서는요, 대학 도서관에서 발냄새를 풍긴 남성에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9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한 적도 있었대요. 뭐 발냄새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요. 항상 그 발냄새가 유독 심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여자친구인데. 우리 항상 실내화 신었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다 알아요. 그 아이가 이제 발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 안 흔들고 있는지. 이제 교실에서 냄새가 확 난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발을 한번, 실내화를 살짝 벗고 발을 한번 흔들고, 여지없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여잔데 얼마나 더 고민이 많이 됐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뭐 발냄새 사실 말 못할 고민이긴 하잖아요. 근데 먼저 발냄새가 왜 날까? 유독 심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 싶은데요. 발냄새의 원인은 역시나 땀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발냄새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발바닥에서 두 가지의 박테리아가 나왔다고 그래요. 뭐 이름도 어렵던데 미크로코쿠스 그리고 세덴타리우스 이런 박테리아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발냄새는요, 그러니까 무좀 곰팡이가 아주 흔한 원인이 되는데 아주 심한 발냄새는 이 두 개의 세균이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고등학교 때 그 우리 반이었던 그 여자친구에게는 아마 이 세균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세균들이 이 발바닥의 각질 성분을 먹고 사는 세균들인데 발바닥에 아주 미세한 분화구를 만들면서 화학 물질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때 그 심한 발냄새가 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세균들은 특히 아주 습하고 약간의 염분기가 있을 때 제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습하고 약간의 염분기, 우리의 땀이잖아요. 딱 땀이 많이 날 때 아주 활발하게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요, 신발 속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땀이 많아지고 더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냄새는 대개 활동량이 아주 많을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30대 이상보다는요, 이 아주 혈기왕성한 10대, 20대가 조금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냥 땀이 많다, 땀이 몸에서 많이 난다라고 해서 모두 아주 발냄새가 심한 건 아니고요. 개인마다 몸에서 발생하는 이소발레릭산 뭐 이런 화학 성분이 있다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휘발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냄새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세균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개인의 몸마다 좀 그 휘발성이 있는 이소발레릭산 그런 화학 성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냄새를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아마 발냄새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 방법이 탁월하다는 거 알고는 계실 거예요. 베이킹소다. 뭐 베이킹소다는 여러 가지 청소용으로 많이 쓰고 우리 뭐 냄새 탈취용으로도 많이 쓰고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역시 발냄새 탈취해주는 데도 아주 베이킹소다가 특효입니다. 특효.
외출 후에 신발에다가 베이킹소다를 조금 뿌려놓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나가기 전에 신발을 탁탁 털어버리고 나가면 하루 종일 발냄새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양말 안에 베이킹소다를 살짝만 뿌려주고요. 그리고 나가도 신기하게도 냄새가 안 나실 거고요. 아니면 신발 깔창 있죠. 깔창을 이렇게 들어서 거기다가 베이킹소다를 이렇게 솔솔 적당히 뿌려놓는 것도 좋고요. 평소에 족욕이 좋다고 하잖아요. 족욕하실 때 그러니까 뭐 꼭 족욕이 아니더라도요. 발 뭐 한 번씩 이렇게 세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정도 풀어주는 거예요. 잘 안 녹으니까 좀 열심히 이렇게 녹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족욕을 자주 하거나 뭐 아니면 자주 담가두기만 해도 평상시에도 발냄새가 훨씬 나아질 겁니다. 발냄새가 산성이래요. 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베이킹소다는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약 알칼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났기 때문에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크게 해준다고 하고요. 베이킹소다는 또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냄새 성분을 흡착하는 표면적이 비교적 넓습니다. 그만큼 탈취작용이 뛰어날 수 있어요. 발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베이킹소다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보다 더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발냄새를 퇴치하는 천연 탈취제도 있어요. 사실 오늘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요거 알려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연 탈취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학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그런 시중에 파는 탈취제 이런 것보다요. 그냥 집에서 만들어서 아주 손쉽거든요. 아주 쉽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효과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준비물은 소주, 레몬 껍질, 그리고 생강 만 있으면 되는데요. 뭐 우리 집에 레몬이 뭐 따로 나가서 사가지고 와야 한다 레몬을. 그러시면 아마 생강은 다들 있으시죠. 우리 요리하니까요. 요리할 때 생강 그리고 소주. 남편분들 드시는 소주 요렇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일단 유리병 있죠. 이 보관해 놓을 유리병을 한번 소독해 줍니다. 우리 잼 만들 때도 항상 유리병 소독하잖아요. 똑같이 팔팔 끓는 뜨거운 물로요. 밀폐 유리병을 한번 깨끗하게 소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몬은 이제 깨끗하게 세척해 주세요. 베이킹소다나 아니면 굵은 소금으로 그 레몬 껍질을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그리고 껍질만 벗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강은 최대한 얇게 점여주세요. 점인 상태로 이제 유리병에 우리 소독한 그 밀폐 유리병에 하나하나 켜켜이 넣어주면 되는데요. 뭐 맨 처음에 레몬 껍질을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점인 그 생강을 넣고 다시 레몬 껍질 생강, 레몬 껍질 생강 이런 식으로 층층이 넣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주를 여기다가 그냥 똘똘똘똘똘 붓기만 하면 이제 만들기가 끝이에요. 소주는 우리가 소주를 사용하는 이유는 알코올 때문이잖아요. 소주에 들어간 알코올. 그렇기 때문에 소주 대신에 알코올이 더 많이 들어간 소독용 에탄올. 그러니까 약국에서 사면 우리 700~800원, 1000원 안팎으로 살 수 있잖아요. 요즘 편의점에서 다 팔더라고요. 소독용 에탄올을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일주일 정도 그냥 상온에서 숙성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레몬과 생강은 체에 걸러서 버리시고요. 그리고 이 물만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사용할 때는 분무기에 넣고요. 신발에 칙칙칙칙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외출하기 전에 양말 신기 전에 맨발에다가 칙칙칙 좀 뿌리고요. 그리고 양말 신고도 한번 뿌리고 신발 신기 전에 그 신발에다가도 좀 뿌리고요. 근데 여기다가 그 좋아하시는 향 있잖아요. 아로마 오일 향. 이런 것도 천원샵 같은 데 가면 요즘 많이 팔아요. 아로마 오일을 그 향을 조금 더 추가하면 옷에 뿌려줘도요. 천연 탈취 역할을 해줘서 뭐 옷에서 막 냄새 쾌쾌한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땀 냄새 같은 거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고요. 향기도 아주 좋아져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식초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 발을 씻고
마지막 헹굴 때 물에다가 식초를 한 몇 방울 정도 섞어주세요. 식초물로 발을 자주자주 씻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평소보다 발냄새가 심해지는 계절이다 그러면 발을 좀 더 자주 씻고요. 그리고 녹찬물에, 그러니까 녹차 우리 마시고 난 티백 있죠? 이거를 그냥 물에다가 풀어서 이제 녹찬물에다가 발을 씻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발가락 사이요. 4번째, 5번째 발가락 사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마 무좀 있으셨던 분들은 동의하실 텐데 여기에 무좀이 가장 잘 생기고요. 가장 가렵습니다. 그런 당신은 무좀이 있었나요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할게요. 근데 어쨌든 거기가 가장 가렵습니다. 4번째, 5번째 발가락 사이. 여기가 무좀도 가장 잘 생기고요. 여기가 보시면 딱 그 다른 곳보다 훨씬 좁아요. 통풍도 잘 안 되고 땀도 훨씬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 씻고 나면요.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수건으로 한번 발수건으로 한번 닦아주시고요. 아니면 드라이어로 이렇게 말리실 때 발가락도 이렇게 사이사이 좀 잘 말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땀을 잘 흡수하는 면양, 그러니까 너무 심한 발냄새가 심하신 분들은요, 땀을 잘 흡수해주는 양말, 면 양말을 하나 더 들고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갈아시 넣어서 이 발을 늘 보송하게 해주는 거, 보송보송하게 해주는 거,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발도 뭐 매일매일 똑같은 신발, 한 가지 신발만 계속 신고 다니지 마시고요. 한 2-3가지 신발을 오늘은 이거 신고, 내일은 이거 신고, 뭐 이런 식으로 여벌로 두고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신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무실 가시면 계속 그 통풍 안 되는 신발 신고 계시지 말고요. 아마 슬리퍼로 많이들 갈아 신으시죠? 이렇게 통풍이 쫙 되는 슬리퍼로 갈아 신어주면 아마 발냄새 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발냄새뿐만 아니라 이제 땀의 계절이 되다 보면 옷에서도 땀 냄새가 좀 심하게 나잖아요. 이럴 때는 그 냄새나는 옷을 한번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요. 옷에서 계속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바짝 한번 말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독용 에탄올 있잖아요. 이걸 한번 뿌려주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용 에탄올에다가 그 에센셜 오일 있죠? 아까 말씀드린 아로마 오일, 이거 뭐 한두 방울, 내가 좋아하는 향 골라서 이걸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흔들어주고 이거를 뿌려주면 옷에서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그리고 땀 냄새, 쾌쾌한 냄새가 너무 심한 옷은 옷 사이사이에다가 헤어드라이기 그 열풍을 쐬어주는 것도 좋아요. 옷의 소매와 밑단을 손으로 감싸거나 아니면 옷을 우리 그 세탁소용 봉지 있잖아요. 큰 거. 그거 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여기에다가 딱 넣고요. 드라이기 바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 끝부분을 한번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틈새로 열풍을 한 2-3분 정도 옷 안쪽에다 바람 쐬어주면 그 드라이어 열풍이 섬유 사이사이에 낀 땀냄새 유발하는 기차 분자를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또 다른 방법들도 있거든요. 뭐 다른 방법이라면 일단 옷이나 그 발냄새가 너무 심할 때는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신문지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신문지로 한번 돌돌 말아서 그 봉지 안에 넣고요. 이거를 밀봉을 한 다음에 냉장고 안에 넣어두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뭐 1시간 정도 넣어두면 그 신문지가 옷의 냄새와 습기를 한꺼번에 흡수해주면서 냄새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아니면 신발 같은 경우는 발냄새 때문에 고생이라면요. 신발 안에는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신문지를 좀 구겨 넣어주세요. 그 안에요. 베이킹소다도 넣어주고 신문지도 이렇게 구겨 넣어주고 외출하시면서 빼가지고 가시면 한결 신발에서 나는 냄새, 그 발냄새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옷에서 너무 쾌쾌한 냄새가 심하다. 한번 그러니까 삶아도 되는 옷이라면 한번 삶아주는 것도 좋은데요. 아니면 그 세탁기 삶은 코스 있잖아요. 수건이나 면옷은 이걸로 좀 주기적으로 삶아주시면 쾌쾌한 땀 냄새가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옷들을 그냥 빨래 보관함에다가 젖은 채로 막 던져 놓잖아요. 이렇게 보관해둔 빨래하기 전에
빨래 보관함에 이렇게 젖어 있는 채로 있는 것도 옷에 퀴퀴한 냄새가 계속 배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래하기 전에 빨래 보관함은 좀 비교적 통풍이 잘 되는 걸로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린 거 있죠?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젖은 빨래감은 미리 애벌 건조를 해두세요. 뭐 세탁실 옆에다가 작은 건조대를 하나, 미니 건조대를 하나 놓는다거나 아니면 요즘 뭐 행주거리 같은 거 그런 거 뭐 미니로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탁실 같은 데다 하나 달아 놓으시면 여기다가 좀 젖은 빨래 같은 건 이렇게 미리미리 걸어 놓고 애벌 건조를 한 다음에 세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퀴퀴한 냄새 옷에서 나는 거 많이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땀 많이 나는 계절, 앞으로 다가올 계절, 여름을 대비해서 오늘 발냄새 비교적 덜 나게 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옷에서 나는 땀 냄새도 이제 옷에서 내는 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곽지연이었습니다.